안녕하세요. BCN 미디어의 최지연 기자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 촬영인데요. 아직은 오픈 베타 기간이라 수정사항이 많아서 방송이 매끄럽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다름 아닌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벌써 다음 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왔는데요. 비트코인은 벌써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쳤는데 이번 반감기가 가지고 올 역량과 전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반감기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반감기는 쉽게 말해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발행량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통화 정책 같은 건데요. 21만 블록을 기준으로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블록 생성 주기를 약 10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4년마다 21만 블록이 생성되어 보통 4년 주기로 반감기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비트코인 생성 시기는 2009년 1월 3일이고 당시 채굴 보상은 50비트코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의 반감기를 거쳐 이번에 진행되는 세 번째 반감기를 거치면 앞으로 채굴 보상은 6.25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2140년까지 4년마다 반감기를 가지는데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희소성을 높이는 거예요. 과거 두 번의 반감기를 보면 확실히 이 정책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반감기를 통해 과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불장으로 날아갈지 그건 아직 미지수니까요. 자, 그럼 일단 반감기가 무엇인지는 말씀드린 것 같고 지난 두 번의 반감기는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반감기를 살펴보면 반감기 이후 90일간 15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오르며 2014년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잠시 주춤하는데요. 2016년 두 번째 반감기엔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배어장이 지속하다 2018년 전고점을 돌파하며 초고점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꼭 가격 상승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두 번의 반감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엔 아직까지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번 반감기는 비트코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를 5월 11일에서 14일 사이라고 예상했을 때 반감기 이전 비트코인 가격은 일단은 오름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너무 떨어져 있었기에 지금 이 오름세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무조건적인 긍정도 부정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점을 지켜봐야 할지 일단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규제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 올해 6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이 실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겠죠.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5월부터 개정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영향으로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맥스가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특급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부정적 시선보단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으니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새로운 투자 수요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미 대부분의 나라가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거나 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자금 유입으로 가상자산이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탈중화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 오히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과 디지털 화폐 정책이 국제적인 추세를 이끌 걸로 생각해요. 미국이 중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하는데 어찌 보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를 넘어서는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가상자산의 호재일 수도 있겠네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이게 참 큰 변수가 됐어요. 지금 미국은 달러 공장을 철야로 할 정도로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부양책으로 통화를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의 영향은 지금보다 몇 달 후에 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리먼 브라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끝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후폭풍이 엄청나겠죠. 그렇다면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금도 폭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국에 과연 비트코인은 날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된 배어장에 동력을 잃을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말 비트코인이 각국의 통화 정책을 무시하며 글로벌 통화로 인정받을 기회를 잡는다면 전 다름 아닌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가 비트코인으로 대동단결한다면 아마도 지금이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채굴자들은 어떨지. 반감기를 통해 채굴을 접는다는 채굴자도 많지만 오히려 채굴기를 늘리고 채굴기 생산업체도 신제품을 내놓을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굴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채굴업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할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채굴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의 대형 채굴업자들은 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3대 채굴기 업체 이방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신청했어요.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어떨지 지켜봐야겠네요. 여튼 채굴 관련 기업들의 활동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과거 두 번의 반감기를 보면 직후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지만 반감기 다음 연도엔 꼭 불장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통계를 내기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 과거의 기대를 가지고 상승장을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라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가져올 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한두 달 후의 글로벌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각국이 시행하는 정책이 파급력을 보이는 그때가 비트코인의 진정한 반감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한두 달 후면 각국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에 맞게 각자 규제안이나 정책 방향을 내놓을 시기도 맞물리니 이때가 진정한 가상자산의 시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쏘아올린 작은 바람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어요. 다음엔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